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쉽죠? 벌써 15예요.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자, 대화 주도권 장악하기 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픽 사계자에서 대화 주도권, 대화 주도권 장악을 어떻게 하지? 자, 볼게요. 우리 저도 여기서 또 깨우쳤어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두 한번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야 될까? 한번 채팅창에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자, 저희가 이제 링크를 들어오면 댓글을 못 달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장이지 TV를 치고 들어오시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거 아셨어요, 혹시?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냥 제가 드린 링크를 보고 들어오면 댓글을 못 달아요. 근데 그냥 유튜브 대표님들 그 있잖아요. 어플. 거기서 유튜브에서 장희 TV로 들어오시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컴퓨터로 안 들으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 댓글에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SNS,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 이름 한번 써보실래요? 나는 인스타그램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합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합니다. 저는 틱톡을 합니다. 뭐 많죠? 자, 네.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플랫폼도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내가 하나는 운영을 한다. 자, 어떤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계신지 나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면 그렇게 올리셔도 돼요. 네. 어, 유미연 대표님께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플랫폼 이용하면 좋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죠. 네.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써주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걸 한번 써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좋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써주세요. 자, 우리 기본 채널 하나를 이 중에 지금 많잖아요. 그죠? 박담비 대표님은 인스타랑 블로그 다 하고 있네요. 네. 김 사장님은, 우리 백신의 김 사장님은 인스타그램을 하시고 계시고, 이혜원 대표님께서는 인스타랑 페이스북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 쭉쭉 적어주세요. 자, 우리 이 중에서요, 한번 정해볼까요? 내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플랫폼 하나를 정해보는 거예요. 자, 기본 채널 하나를 정해보는 거죠. 많잖아요. 많잖아요. 자, 기본 채널 하나를 정해보고요. 그 중에 드림백을 구축해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 누구는 유튜브도 해야 된다, 인스타그램도 해야 된다, 블로그는 기본이다. 우리 다 이렇게 사실 기본은 맞아요. 다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보래요. 기본 채널 하나를 정한 뒤에 그 안에서 드림백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퍼블리싱 계획에 집중. 퍼블리싱 계획 우리 반복해서 봤죠. 아까 앞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계획에 집중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다가간 다음 돈을 써서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을 뚫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벽돌을 계속 깨는 거죠. 벽돌 깨고 가고 깨고 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쭉 깨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모두 하나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정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하나의 플랫폼을 마스터할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뭘 하래요? 드림백 리스트를 구축하래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전략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자동화 장치에 의해서 전략 수행을 해보고 그리고 서서히 다가가서 서서히 다가가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돈을 써서 개척해보자. 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 본다면 이후 이게 정착이 된다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 과정을 반복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그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방향을 다 우리가 맞출 수 없으니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그게 모두 다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정착을 했다면 다른 플랫폼에 또 그 플랫폼에 맞는 우리가 기획을 하고 체계를 잡고 전략을 수행하고 그 프로세스대로 움직이고 그 안에 또 돈을 써서 개척을 하고 그걸 반복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뜨끔했어요. 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바빴거든요. 자, 그래서
플랫폼마다 각자의 고유한 적절한 콘텐츠가 있고 각각의 언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어때요? 그 느낌들을 우리 한번 느껴볼게요.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뭔가 사적인 이야기, 내 삶을 뭔가 좀 공유를 해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사람들이나 근황이나 막 실시간 지금 하고 있는 그 생방의 느낌, 이미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유튜브는 달라요. 그죠? 유튜브는 검색 기반이라서 우리가 또 키워드 중심으로 그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있어야 돼.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중심에 이제 영상이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로그도 볼게요. 블로그는 되게 많은 사례와 분석, 그 다음에 세부 정보가 포함된 그 정보를 담은 글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실은 그 SNS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그런 부분의 성격을 담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팟캐스트는 어때요? 듣는 것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대화하는 라디오 형식처럼 인터뷰 콘텐츠를 하는 것이 좀 익숙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그걸 찾는 분들의 그걸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막 장희재 편지 이것저것. 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그냥 뚜렷하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 대표님들도 저도 그래서 반성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그냥 스터디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의 실행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에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언어 형식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와, 우리 각각의 플랫폼마다 언어 형식이 다르구나. 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저도 사실은 예전에 제 수강생 분들에게 갑자기 찔리네요.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세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로 하시고 그 블로그에 글 쓰시면 돼요. 라고 사실, 그리고 그 음성 남겨가지고 팟캐스트에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실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그냥 올리는 것에 의의를 두면 그것이 정말 가능해요. 그거를 플랫폼에 우리가 콘텐츠를 이렇게 쌓아가는 것에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반응을 일으켜내는 것은 그 플랫폼마다의 성향의 성격에 맞는 그 콘텐츠를 올리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쇼를 이제 구성해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각 플랫폼에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쇼를 하나를 구성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각 플랫폼에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팟캐스트형, 하나는 유튜브 콘텐츠형, 하나는 블로그 콘텐츠형,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콘텐츠형. 와,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한번 짜보는 거죠. 자, 마스터쇼의 구성은 다양해요. 그래서 독백 형태도 있고 인터뷰, Q&A, 톱 10 리스트, 사용 방법, 이미지 스토리, 인용문, 마지막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자, 독백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의 에피소드 형태가 될 것이고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연자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담는 거고 Q&A 협업은 어때요? 드림백 회원들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영상을 쇼츠랑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탑10 리스트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리스트를 쭉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24년 가장 유용했던 사이트 탑5 이러면서 블로그 글 또는 인스타그램도 요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거고 사용 방법은 유튜브 키워드 관련해서 몇 가지 방법적인 어떤 설명식 코너를 진행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줄 수도 있고요. 이미지 스토리는 어때요? 자, 카테고리당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용문은 좋아하는 인용문과 그 이유를 이제 서로 내 생각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 마지막에는 어디에도 올리지 않은 생각을 말하고 생방송 시청자들에게 끝까지 남아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마스터 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요런 다양한 형식으로 알려보는 것 요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우리가 이제
배급할 채널과 내가 소유한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전략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실 주요한 어떤 프로그램과 보조 컨텐츠의 홍보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저는 요런 거 막 읽을 때마다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또는 내가 함께 돕고 있는 대표님들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그걸 더 파급력 있게 알릴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표님들도 한번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들이 너무 재밌게 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플랫폼에서 퍼블리싱을 하면 제한적인 배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팬과 팔로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배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제공을 하는 거, 그리고 각 플랫폼의 팬, 팔로워, 구독자 이외에도 구축 가능한 배급 채널들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해요. 결국엔 다 하란 얘기긴 한데요. 자, 이메일, 이것도 문자로도 보시면 돼요. 이메일이나 이제 내가 소유한 트래픽의 리스트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고, 제가 오늘 대표님들께 뭔가 문자 보낸 대표님들도 있죠. 그래서 문자로 이때 합니다라고 알림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고, 또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당신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시청이나 댓글이나 공유를 하게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성장할 수 있게 기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신저는 어때요? SNS도 강력하지만 우리가 수신율과 클릭률에서는 메신저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뭐 채널 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욱더 많이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새 에피소드를 홍보하기 위한 빠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데스크톱 푸시인데요. 이 푸시 알림을 이용해서 콘텐츠가 준비되었을 때 홍보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얻은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카드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푸시 사실은 기업들 알림하는 거 뭐 요청해서 지원받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뭐 하나는 이렇게 뭔가 카드사, 현대카드 이런 데 고객들 되게 많잖아요. 그 고객들 대상으로 이렇게 언제 알림 온 적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함께 플랫폼에 소유하는 트래픽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는 네, 홍보 수단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 주도권 장악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자, 준비 주 1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주에 2시간 동안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준비할 때 프로그램 주제와 독백 멘트 정하고 드림백과 인터뷰 준비하고 그다음 질문하는 영상 모으고 주제에 기반한 목록을 작성해보고 유튜브에 상위에 오르고 싶은 두세 개 키워드도 선택해보고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미지도 선택해보고 공유하고 싶은 인용문도 선택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구성에 넣어서 매주 페이스북, 인스타 생방송을 해보는 거. 독백, 그 다음에 인터뷰 우리 했죠. Q&A, 그 다음 톱10 리스트, 사용 방법, 이미지 스토리, 인용문, 결론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위에 모든 내용들을 모든 플랫폼에 게시해 보는 것.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겠다라고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된 것이 이것이 또 나의 사업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취미생활로 뭔가 유튜브를 한다. 취미생활로 인스타그램을 한다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요. 내 사업에 집중하는 그 부분으로 트래픽을 우리가 만드는 것에 이 부분을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어떤 이 일로서의 한 부분이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표님들이 여기에 드리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한 번에 뭔가 반짝이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로 좀 여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